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내 돈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핵심 전략만 기억하셔도 하반기 재정 방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자산 시장의 변화. 지금 경제 상황 솔직히 좀 불안하죠? 물가도 잡히지 않고 금리는 동결 상태인데 뭔가 애매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는 대출이자 부담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키는 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먼저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는 항상 숫자로 설명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불안감이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금리는 내릴 듯 말 듯 애매하게 움직입니다. 상반기엔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뉴스가 많았지만 아직 인하 신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하반기에는 실적 중심의 자산이 더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나 고정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기의 최대 리스크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냉정하게 숫자와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 기조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방어적 자산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보수적입니다. 이럴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적이 탄탄한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거죠. 금리와 물가, 부동산 시장의 연계 흐름 분석자. 금리와 물가, 부동산은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부담이 커지죠. 당연히 주택 수요가 줄고 매매도 위축됩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수도권,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거주 수요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와 물가, 부동산에 대한 관계를 짚어볼게요.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이자가 오르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가 줄고 결국 집값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전세값이 오르면서 실거주 수요는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역세권 위주로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는 게 아니라 금융 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타이밍보다도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재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세제 변화도 고려해야 하죠. 지금은 투자보다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조정장이 온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 확보가 핵심 전략입니다. 물가는 어떨까요? 고물가가 지속되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그 여파는 소비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한 채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3. 하반기 주식 채권 ETF 투자 전략. 이제 투자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반기엔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반도체가 잠깐 올랐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였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뭘 봐야 할까요?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상반기까지는 주식이 꽤 변동성이 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잠깐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점 부담이 컸고요.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AI, 반도체, 2차전지 같은 기술주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첫째, 기술주 장기 보유 전략. 반도체, AI, 2차전지 등은 단기 급등보다 중장기적 성장 테마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ETF. 사실 ETF는 분산 투자에 적합한데요. 특히 하반기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너무 공격적으로 테마형 ETF에 몰빵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S&P 500, KOSPI 200 같은 대표지수 추종 ETF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요. 채권 ETF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 둘째, 대표지수 ETF에 주목하기. 요즘 ETF 많이들 하시죠? KOSPI 200이나 S&P 500 추종 ETF는 하반기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이 본격화되면 채권 ETF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 실물 자산과 달러 자산 분산 전략. 셋째, 시장 흐름을 주간 단위로 체크하는 습관. 매일매일은 너무 짧고 분기 단위는 너무 깁니다. 주간 단위 트렌드 파악이 핵심입니다. 차트보다 기업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숫자로 증명된 기업만 살아남는 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금이나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가요? 요즘 금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면 원화보다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실물 자산이나 달러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하반기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실물 자산과 달러 자산 분산 전략. 예를 들어 금은 실물로 사두기보다는 금 관련 ETF나 은행 금 통장을 활용하는 게 간편하고요. 달러는 외화예금이나 달러 RP 같은 상품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위기 대응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산은 벌기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 공감하시죠? 혹시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어떨까요? 글로벌 정세가 흔들릴수록 원화보다는 달러가 힘을 받습니다. 5. 리스크를 줄이는 하반기형 재테크 루틴 정비. 이럴 때는 실물 자산과 외화 자산을 적절히 섞는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반기에는 재테크 루틴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반기엔 지출이 컸고 휴가나 결혼식 등 이벤트가 많았다면 하반기는 회복과 정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매달 가계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고 구독 서비스나 보험 같은 고정비를 재검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금은 실물보다 금 ETF가 간편합니다.
실물 금을 보관할 공간과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하니 요즘은 금 통장이나 금 ETF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하나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자금은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금리 인상기엔 예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해 저축 습관을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동이체, CMA 활용, 예적금 분산 등 다양한 전략이 있으니 지금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달러는 달러 예금과 달러 RP로 구성하세요. 환율이 크게 출렁일 땐 외화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단, 투기적 접근보다는 해지 목적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변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자산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투자, 스마트한 소비, 체계적인 루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재정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실물 자산을 너무 과신하지 말기. 금이나 달러도 결국 수익률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비중은 1020% 내외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리스크를 줄이는 하반기형 재테크 루틴 정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2025년 하반기, 당신은 어떤 루틴으로 돈을 관리하실 건가요? 루틴이 없으면 흔들리고 루틴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첫째, 매달 고정 지출을 구조 조정해보세요. 구독 서비스, 보험료, 커피값 등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비상자금은 무조건 확보하세요. 예금 금리가 높을 때는 저축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CMA나 적금으로 최소 3개월 생활비는 확보해두세요. 셋째, 투자 전 반드시 소비 루틴을 점검하세요. 소비가 새고 있으면 투자 수익이 나도 체감이 안 됩니다. 소비 루틴이 잡혀야 투자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넷째, 정기 점검 루틴을 만드세요. 5월 1회 혹은 주말 30분이라도 투자 포트폴리오와 지출 흐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재테크의 진짜 기본입니다. 마무리하며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년의 재정 자유를 좌우할 겁니다. 불안한 시장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수익보다 무너지지 않는 재정 시스템을 먼저 만드세요. 그게 바로 2025년 하반기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